예, 오늘 뉴스탑10은 조금 전 청와대로부터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을 비방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야당에서는 과도한 처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거셌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담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조금 전 얘기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 그래서 결국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네, 뭐 늦었지만 저는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신 시대 때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긴급 조치가 시행되고 유신이 시행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만큼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만큼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988년도에 이제 법이 삭제가 됐는데요.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칭찬도 듣지만 또 국민 전체로부터 욕을 먹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다 대통령 비난하니까요. 이제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또 비난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감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뭐 저한테 많은 비난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특히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예. 즉 대통령은 뭘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면책이 되는 특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30대 남성이 이제 저도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단을 뿌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또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모욕죄라는 거는 본인이 고소하지 않을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친고죄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전에는 다 나를 비난해라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서 이게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소를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어쨌거나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이 취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해당 사건을 잠시만 되짚어보면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34살 A씨가 2년 전에 북조선의 땡 그리고 신일파 후손 등 이런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청와대 쪽이 바로 강경 대응을 했을 때 내용은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서 대통령이 참여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요, 고소 취하한 게 이제 그 만시지탄이지만 맞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를 잘 구별해야 돼요. 명예훼손은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게 명예훼손이고, 예. 모욕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욕설이나 경멸적 의사를 표현하는 게 모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위 사실로 이제 명예훼손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어요. 아하. 그는 이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니까 아니면 이제 대응해야죠. 근데 모욕은 단순하게 그냥 욕설이나 경멸 의사 표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고소하는 게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기 북조선의 X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동물 같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동물에 비유한 이런 게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고소한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표창원 의원이 만의 그림에다가 더러운 장 이것도 이게 고소는 안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통상인보다는 더 이게 모욕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기존의 고소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이었는데 오늘 이게 취한 거는 그나마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면 표창원 의원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 표창원 전시를 의원이 했죠. 주최해서 전시한 그림에서 해당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사실이 사실 지난주부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지난주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작심 비판했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이 자리인 비대위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세상입니다.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 최고조는 모독으로 처벌받습니다. 겁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분으로부터 배운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니 문재인 보유국의 표현의 자유는 앞으로도 가시밭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뭐 일부 인사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그릇이 간장종지다 이렇게까지 뭐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는데요. 박성현 부대변인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실제로 대통령이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모욕죄를 고소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뭐 잘된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로서는 그게 잘된 일인지 어떤지 좀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고소 의사를 철회하신 건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 이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 그 공론의 장에서 과연 그 대통령을 신성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 공인, 그 공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해야지 그것이 참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모든 걸 다 참아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극우 잡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잡지는 과거에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이렇게 규정을 한 이런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도저히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그 논평에서도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는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이제 모욕죄와 이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떻든 간에 그 분명히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공론이 한번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그런데 물론 뭐 앞서 세 분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대통령의 조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오늘 이런 조치가 나온 게 정의당도 그리고 참여연대도 모욕죄 고소에 뭔가 대통령의 비판적이니까 대통령이 뭔가 언론 비판 목소리 커지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의당하고 참여연대는 늦게 얘기한 축이고요. 저랑 진중권 교수가 토론할 때도 저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맹비판을 사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법치주의라 그러면요. 법치주의가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확립한 체제가 아닙니다. 진짜 폭군에 맞서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그런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에 따라가 법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한 것인데 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권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꼭 이 방법밖에 쓸 수 없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좀 인식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재섭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청년을 옹호하는 역할로 자기가 멘트를 했지만은 사실 김재섭 의원 본인도 어떤 그 고소권에 휘말려 있는데 예전에 보시면은 그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서 의사 자격이 있느냐를 가지고 세간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언급을 하면서 세간에 이제 무자격자라는 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본인의 지역구에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지원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언급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소를 했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재섭 비대위원의 학창 시절의 서울대법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법을 가르치면서 다듬던 제자에게 법으로 칼을 들이대는 모습, 이거 참 보기 안 좋았고요. 예. 앞으로 정치권에서 법치라는 것은 진짜 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법을 잘 준용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요. 네. 한마디만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청년, 이 사건을 일으킨 청년이 일반 시민이라고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청년위원회 당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정도의 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것이 뭐 정당한 비판이었다.
공당의 당직자로서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재섭 그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권력자가 휘두른다 그랬는데 조국 장관과 조민 그 딸이 조민이 권력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정인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은 좀 온도차가 당연히 있으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이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앞서 그런데 청와대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대통령은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걸 수용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하나 덧붙였던 게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하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 결정하겠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또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경고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실을 적시한 거는 이제 그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은 이제 단순하게 사실이 아니고 경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저는 모욕죄는 대통령이 고소하는 게 그거는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의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도 명예는 있죠. 따라서 이제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격할 때는 이제 그 고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형법 310조를 잘 봐야 돼요. 우리 형법 310조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진실이거나 아니면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관한 것은 전부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진실일 때는 당연히 고소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럴 때는 이게 고소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고소는 지극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직전 저희 방송 직전 조금 전에 청와대로부터 전해진 대통령이 이 모욕죄 고소를 취한 얘기로 뉴스탑10 시작을 해봤습니다.